맞습니다. 곰팡이 하면은 사실 조금 굉장히 좀 어려울 수 있는데, 왜 우리 예전에는 장판 많이 있었잖아요. 장판 집 같은 경우 장판 이렇게 쫙 들여다보면 밑에 쫙 까맣게 펴 있는 경우가 많고, 바닥에도 펴 있는 경우가 많고, 왜냐면 우리나라가 온돌 생활을 해서 그래요. 또 반지하라든지 지하, 우리 벽장 같은 거를 이렇게 쫙 드러내보면 그 뒤에 곰팡이 쫙 숨겨진 경우가 간혹 있습니다. 실제 환자분한테 있었던 일이고요. 그럴 경우에 이제 환경을 새롭게 해준다든지 아니면 이사를 간다든지 그러면은 증상이 좀 호전되게 될 수 있고, 그게 정말 원인이었구나 이렇게 나중에 이제 확진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급성 악화는 사실 정의 자체가 ILD나 특발성 폐섬유증으로 진단받은 환자에서만 해당되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뭐 진단되지 않으신 분들이 갑자기 급성 악화라고 느끼실 건 없을 것 같고, 그게 중요할 것 같고요. 특정 간질성 폐질환과 특발성 폐섬유증으로 진단받은 환자에서 안정적으로 잘 외래를 다니시고 계신 분들이 갑자기 집에서 한 달 이내에 아니면 일주일 이내에 갑작스러운 호흡곤란 내지는 갑작스러운 기침 이런 것들이 발생하게 되는데, 환자분이랑 보호자분들은 어떤 면을 조금 보시는 게 중요하냐면, 원래는 화장실 갈 정도는 되셨고, 뭐, 한 100m 정도 걸으셨으면 숨이 찰 정도셨는데, 집에 있다 보니 갑자기 일주일 이내에 화장실만 가도 숨이 찬다. 이런 경우가 급성 악화인 겁니다. 그리고, 화장실 가는 것도 숨이 차셔가지고, 가만히 있으면 그래도 숨이 안 차셨는데, 가만히 있는데도 불구하고 숨이 더 차졌다. 내지는 기침을 막 심하게 하신다. 아니면 식사량이 줄으신다. 내지는 보통 이제 저희 환자분들은 산소 처방을 받으시는 분들은 산소 이제 포화도 측정기가 다들 있으시거든요. 이 산소 포화도 측정기에서 갑자기 내가 원래는 한 2단계 정도의 산소만 하고 95% 정도 유지됐었는데 지금은 2단계 함에도 불구하고 90% 이하로 자꾸 떨어진다. 이러면 급성 악화일 수가 있으신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빨리 추적 관찰하던 병원이나 병원 외래를 가보시는 게 좋은데, 문제는 이게 외래가 잘 안 잡힐 수 있다는 거죠. 그럴 경우에는 가까운 병원에 가셔가지고 엑스레이라도 한 장 찍어보고, 그 선생님이 만약에 예전에 엑스레이가 있으셨다면 비교해 보시고, 갑자기 악화됐으니까 응급실이나 아니면 원래 추적하던 교수님한테 가보세요, 이런 말씀을 해주실 겁니다. 그래서 보호자들도 이런 것들을 잘 인지하고 계시다가 그런 이제 증상의 악화라든지 어떻게 변화가 생기신다면 경각심을 가지고 봐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방금 말씀드린 급성 악화의 이제 가장 흔한 원인이 바로 호흡기 바이러스에 의한 감염 또는 균 내지는 이제 폐렴 이런 것들이 결국에는 급성 악화를 일으키게 되는 겁니다. 전공의 아니면 환자분들께도 쉽게 설명을 하는데, 간질성 폐질환 환자에서 급성 악화는 일반 환자에서는 조그맣게 불이 나도 이 불을 끌 능력이 되고, 폐를 숲이라고 생각하면은 숲이 아주 탄탄해서 불이 잘 안 번지는 폐입니다. 근데 간질성 폐질환 환자분들의 폐는 이제 숲이라고 생각한다면 굉장히 말라 있고 불이 잘 번질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되어 있어서 조그만한 불이 나도 확 퍼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폐가 다 활활 타오르게 되는 건데, 그 원인이 아까 말씀드렸듯이 폐렴이라든지 아니면 바이러스 질환들, 감기 이런 것들이기 때문에 백신 접종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첫 번째, 제일 꼭 하셔야 될 게 매년 맞는 인플루엔자 백신. 이거는 뭐 65세 이상에서는 무료이기도 하고, 뭐 그렇게 우리 환자분들, 일반인들에게도 이제 그렇게 거부감이 없기 때문에 이거는 꼭꼭 맞으셔야 되고, 두 번째는 폐렴구균 예방 접종입니다. 그래서 폐렴구균, 이름에서도 균 이름이 폐렴구균이에요. 그래서 폐렴을 일으키는 균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폐렴구균 접종, 예방 접종을 이제 의원이나 이런 보건소에 가시면 차례가 있습니다. 그래서 폐렴 예방 접종도 이제 몇 가지가 있어서 이걸 먼저 맞고 저걸 먼저 맞고 이런 게 있어서 상담해 보시고, 요즘은 우리나라가 정말 좋은 나라인 게
인터넷으로 들어가면은 이 정부에서 백신을 어떻게 맞았는지 다 볼 수 있습니다. 본인 인증을 하면은 자기가 언제 어떻게 맞았는지 기억하지 않으셔도 다 저희 외래에선 다 이것까지 찾아가지고 해드리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하시면 될 것 같고, 세 번째 이제 코로나 백신에 대한 얘기를 예전에 굉장히 많이 물어보셨는데 요즘은 조금 뜸하시거든요. 왜냐하면 코로나에 대한 백신에 대한 약간 반감도 있고 뭐 약간 불안도 있고 그러셔서 요즘은 거의 안 맞으시는 것 같긴 하지만 어쨌든 우리나라는 현재는 코로나 예방접종은 권고사항입니다. 그래서 맞으시는 게 좋고요. 네 번째 조금 추가로 드리고 싶었던 말씀이 최근에 이제 RSV 바이러스에 대한 백신 권고사항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75세 이상의 만성 폐질환자에서는 맞으실 수 있는데 이게 아직까지는 그래도 비급여 일반 처방이고 그 보험급여가 안 돼서 맞으시는데 비용이 좀 발생하긴 하지만 그래도 RSV 호흡기 융합 바이러스라는 건데요. 세포 융합 바이러스라는 건데 이 이제 RSV는 사실은 영유아에서 되게 많이 걸리는 건데 이제 호흡기 질환자 간질성 폐질환이라든지 폐섬유증 환자분들에게서는 이 영유아한테서 옮는 거죠. 그래서 옮아서 많이들 걸리시고 아주 흔한 바이러스지만 치명적인 결과를 초래하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혹시라도 시간적이나 비용적으로 여유가 되신다면 맞으시는 걸 권고할 수 있겠습니다. 처음에 조금 헷갈리거나 증상적으로 조금 유사한 점을 좀 말씀을 드리면 우선 기침입니다. 기침. 계속되는 기침인 거죠. 그래서 감기라든지 뭐 다른 질환 같은 경우에는 기침이 급성으로 일주일에서 2주 정도만 나타나게 되는데 두 질환 모두 만성적인 기침이 나타나게 됩니다. 그래서 오랫동안 기침을 하게 되는 거죠. 근데 조금 다른 점이 있다면 결핵에 의한 기침은 가래가 좀 섞일 수 있습니다. 당연히. 근데 또 초기에는 가래가 섞이지 않은 마른 기침을 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조금 증상적으로 헷갈리실 수 있는데 그 이후에는 헷갈리실 이유가 별로 없어요. 병원에서 의사가 볼 때는. 그래서 엑스레이만 찍어봐도 이 간질성 폐질환은 보통 이제 밑에 쪽에 기저부에 많이 호발하게 되는데 결핵 같은 경우에는 이제 천부 위쪽에 많이 호발하게 됩니다. 그래서 엑스레이나 CT만 찍어보면은 이 환자가 어떤 질환인지 바로 감별이 되기 때문에 그 점은 이제 병원에 방문하게 되시면 저희가 진단을 잘 해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환자분이 스스로 할 수 있는 일 중에 제가 생각할 때 가장 중요한 일은 병원을 잘 다니시는 일입니다. 그래서 제때제때 놓치지 않고 스스로 병원과 멀리하지 마시는 일, 그게 제가 생각할 때는 가장 중요한 일 같습니다. 왜냐면은 흔히 진료실에서도 분명 CT에서 그리고 폐기능적으로 악화와 폐기능 저하 소견이 있고 간질성 폐질환이 분명히 있으셔서 진단을 받고 치료를 받으셔야 되는 경우가 있는데 간혹 증상이 없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증상이 없이 그냥 우연히 발견돼서 오시는 분들이 나는 뭐 증상도 없고 기침도 없고 나는 뭐 생활하는데 불편하지 한 게 하나도 없어 하면서 더 이상 안 오시는 경우가 있는데 그런 경우 꼭 3에서 5년 뒤에 응급실 찾게 되거나 아니면 악화돼서 저한테 다시 오시는 경우가 있어서 이거는 꼭 추적과 관찰 그리고 진단과 치료가 필요한 경우에는 꼭 잘 받으셔야 된다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당뇨나 고혈압은 증상 없어도 치료 잘 받으시잖아요. 당뇨 진단되면 내가 당뇨가 걸렸으니까 식이요법도 막 하시고 뭐 걱정도 막 많이 하시고 고혈압 같은 경우에도 혈압이 높다고 해서 당장 증상이 생기지는 않지만 워낙에 교육이 잘 됐고 전 국민적으로 다 잘 알고 계시기 때문에 진료를 받으시는데 이 간질성 폐질환은 어렵습니다. 그리고 무슨 말인지 잘 모르시고 무슨 내용인지 잘 모르시고 어떤 병인지 잘 모르시니까 본인들도 이제 사실은 전 국민적으로도 이해도가 좀 떨어진다고 보기 때문에 이런 추적과 관찰 그다음에 치료도 더 나빠지지 않게 하는 게 핵심이거든요. 더 나빠지게 되면 다시 되돌릴 수가 없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점들 좀 잘 아셔서 치료를 받으시는 게 제 1번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하실 수 있는 게 담배를 피셨으면 끊으셔야 됩니다. 금연이 두 번째 하실 수 있는 일 같고요. 세 번째가 말씀드렸던 백신 잘 맞는 겁니다.
백신 잘 맞으셔야지 급성악화라든지 병의 경과를 나쁘게 하지 않을 수 있는 거 그렇게 되겠고, 네 번째 많이 물어보시는 게 운동은 어떻게 하냐 입니다. 운동은 해도 돼요? 나 숨 차는데 운동하면 더 나빠지는 거 아니에요? 뭐 이렇게 많이 질문들을 하시는데, 운동은 무조건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운동을 해야지 폐뿐만 아니고 이 근육, 하체, 상하체 근육이 있으셔야지 숨이 덜 차게 할 수 있고, 끝까지 호흡근이 유지가 되셔야지 나중에도 더 좋아질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숨이 찰 정도로 근력 운동과 이제 유산소 운동 하시는 게 굉장히 중요하고, 그렇기 때문에 저는 정말 산소가 필요할 정도로 숨이 찬 경우에도 환자분들께 산소를 하면서 사이클을 타든지 아니면 근력 운동을 하라고 꼭 말씀을 드립니다. 간질성 폐질환은 사실 밝혀진 지 얼마 안 되는, 물론 예전부터 있었지만 저희가 의학적으로 굉장히 많은 발전을 하고 있는 분야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굉장히 많은 학자들이 달라붙어서 공부도 하고 연구도 하고 있고요. 실제로 많은 신약들이 개발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신약이 우리나라에 들어온 지 딱 이제 한 10년 지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실 예전에는 정말 희망이 별로 없었던 특발성 폐섬유증도 지금은 약제들이 굉장히 많이 개발되고 있어서, 어떻게 보면은 환자분들은 더더욱더 오래 사실 수 있고 좋게 사실 수 있고 그런 기회가 열려 있습니다. 하지만 그 첫 번째 단추는 진단을 제대로 하는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두려워하지 마시고 진단을 제대로 받고 치료를 잘 받으신다면 말씀드렸듯이 건강한 삶, 잘 쉬어지는 숨, 이렇게 호흡적인 측면에서 좋은 삶을 유지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굉장히 두려운 게 사실은 호흡곤란입니다. 숨이 안 쉬어지는 상황은 굉장히 두려운 상황이고 아주 어렵고 정신적으로도 어려운 건데, 그렇기 때문에 이런 치료를 받고 진단을 받고 병원을 다니시면서 치료를 받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